포토샵에 가져오면 화면에 가득 차는 그런 현상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볼 건데요. 자, 일단 세로 만들기 한번 할게요. 포토샵에서 세로 만들기. 여기서 폭과 높이를 맞출 건데 폭은 가로가 860, 높이는 15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이유가 보통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폭을 860을 주고요. 높이는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고 여기서 제작을 누르시면은 일단 860에 1500짜리 한 창이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완두콩을 올려볼 건데요. 파일에서 열기에서 불러와 볼게요. 파일의 열기. 그리고 실전 포토샵 폴더 안에 있는 완두콩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가져와질 테고, 이 완두콩을 이동 툴로 끌어서 완두콩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찍은,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편집이 돼 있지 않은 큰 사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게 이제 보이면은 조절을 할 수야 있겠지만, 이보다도 더 큰 사진으로 있는 경우는 이 끝에 있는 이 자유변형 툴이 보이질 않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올 때 이렇게 일일이 크기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잠깐 가져온 사진 잠깐 제가 딜리트 눌러 지웠어요. 자, 파일을 열기에서 요 콩을 열었을 때 이 사진을 보시면 얘는 25%로 축소가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요 화면은 33.3%로 축소가 되어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을 우리가 아예 상세 페이지에 맞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오면 좋겠죠. 그게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미지 크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폭과 높이는 같이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고, 폭을 일단 픽셀 단위로, 그리고 아까 가로가 860이었으니까 860 픽셀로 맞춰보면 높이가 알아서 조절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 끌어서 이동 툴로 끌고 오면은 이렇게 들어와지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글도 적고 나중에 이제 내용들도 적을 건데, 파일에서 열기 해서 만약에 사진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사진을 넣고 끌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진이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금 1500 픽셀로는 칸이 모자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밑으로 이 캔버스를 더 늘리고 싶다 이럴 때는요, 물론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에서 위쪽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쪽을 뭐 흰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높이를 뭐 10cm만큼 더 늘리겠다 이런 것도 되기는 하는데, 요거보다 더 쉬운 방법, 캔버스의 사이즈를 늘리고자 하실 때는요, 일단 배경색을 요 앞에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을 누르면 일단 배경색이 흰색이 돼 있죠. 이 상태로 도구 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세요. 그러고 요 밑에를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넓혀주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넓힐 수가 있으시니까 요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랑 캔버스 사이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크기 조절하여 배치하기인데요. 우리가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실제 예제를 가지고 와 볼게요. 예제는 스니커즈라는 예제인데요. 여기는 지금 흰색 바닥에다가 신발 두 개를 올려놓고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찍은 건 일단 좋은데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시선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에 집중해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홍색 스니커즈를 좀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배경색이 흰색인지 잠깐 보고요. 지금 좀 전에 흰색으로 맞췄으면 흰색이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여기 스니커즈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 우리 컨트롤 T가 크기 조절이었으니까 컨트롤 T 하시고 쉬프트 누르시면서 가장자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원하시는 곳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예쁘게 배치가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뒤에 있는 물건은 조금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운 툴로는 여기 보시면 흐림 효과 도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효과로 한번 흐리게 해볼게요. 필터에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흐림 효과를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살짝만 흐림 효과를 주시고 확인한 후에 선택 해제는 컨트롤 D였죠? 이렇게 해제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열어 올게요. 지금 여실 파일은 야간 놀이공원입니다. 자, 놀이공원 사진인데 어두워요. 그쵸? 야간에 찍었다 보니까 많이 어두운 거죠. 우리가 쇼핑몰에서 제품 사진을 찍으실 때도요. 빛에 따라서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둡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밝기랑 대비를 조절하는 툴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명도 대비, 레벨, 곡선까지가 모두 다 밝기 대비를 맞추는 툴입니다. 그 중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레벨과 곡선 값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 명도 대비부터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자, 명도 대비로 가면은 명도가 밝기 어둡기죠? 대비는 그 사이 이제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조절해서 밝기 대비를 맞추고 확인하시면 돼요. 어디 제가 작업 내역 브러쉬의 원래 원본하고 볼게요. 요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근데 요 명도 대비보다 실제 더 많이 쓰는 효과는 이미지의 조정에 있는 레벨입니다. 레벨은 이렇게 삼각형이 3개가 나오는데요. 이 흰색 삼각형의 밝은 영역, 중간에 있는 요 삼각형이 중간에 이제 대비 영역,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요 삼각형이 이제 어두운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밝기를 조절하고 여기서 대비 값을 조절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정도의 밝기가 됐다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아까 원본하고 보자면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이미지의 조정에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리면 밝기가 보정되는 거고요. 여기 선을 아래로 내리면 대비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 대비를 조절하는데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만 조절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효과 보이죠? 이미지 조정에 있는 레벨 값으로 먼저 대략적으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곡선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들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밝기 대비 조절된 거 보이죠? 자, 밝기 대비를 한 번씩 조절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지 조정에 있는 명도 대비랑 레벨 곡선 이 3가지 값들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선택 툴 기억나시죠?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채소를 한번, 뭐 채소도 좋고 과일도 좋고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뭐가 좀 마음에 드실까요? 우리 여러 가지 선택 툴들 제일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색깔 변경해 보고 싶은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26분이니까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원하는 과일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공부를 했었을지 제가 살짝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선택하실 때는 아마 빠른 선택 도구를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과일 안쪽만 선택해 주시면 아주 쉽게 선택을 하니까요. 만약 브로콜리다. 그럼 브로콜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선택 툴이 아마 제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확히 선택하는 건 아니다 보니 약간의 후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빠르죠, 뭐. 그죠? 자, 어쨌든 과일, 채소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셨다면 색깔을 이번엔 바꿔볼 건데요. 이미지의 조정에 가셔서 여기서 색조 채도라는 것을 활용해 볼게요. 색조 채도에서 색조는 색상이에요. 그럼 보라색 브로콜리 또는 빨간색 브로콜리,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채도를 조절해서 좀 더 선명한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채도를 낮추면 흑백이 되는 거고 높이면 채도가 사는 거고요. 하고 확인하시고 선택 해제할까요? 컨트롤 D. 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채소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미지 조정에 가서 색조 채도. 얘를 좀 가리고 있으면 여기 위에서 당기면 돼요. 색상을 바꿔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지죠. 채도 조절해서 마땅하게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만약에 모노톤으로 똑같은 톤으로 바꿀 때는 색상화를 눌러 놓으시면 모노톤으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채소 색깔들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과일, 채소를 선택해 봤어요. 이번에는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을 조금만 더해서 조금 더 맛깔나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럴 때는 이미지에 조정해서 색상 균형이라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붉은색을 더하고 싶다면 빨강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붉은색이 여기 조금씩 더해져요. 마젠타를 더한다든지 노랑 쪽을 조금 더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색상을 바꾸고 확인해 볼게요. 선택도 해제해 볼게요. 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근데 이전하고 가볼게요. 얘가 이전이거든요. 보시면은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우리가 이 색조 채도 같은 경우 색상을 아예 확 바꿔버린다면 아까 여기 있는 색상 균형의 경우는 원래 있는 색깔에 색깔을 더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잠깐만 인터넷을 들어갈게요. 네이버에서 뭐 스노클링인가요? 다이빙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바닷속의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는데 색깔이 진짜 다 다양해요. 그쵸? 이 중에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얘가 색깔이 지금 보면 누리끼끼 하죠? 그럼 제가 이거를 잠시 이미지를 복사해서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제작.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볼게요. 그럼 일단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쳐보면 여러 가지 물속의 색깔들 가져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조정에 색상 균형을 누르시고 여기서 저는 노란색을 뺄 거예요. 즉 파란색 쪽으로 가면은 약간 푸르딩딩해지죠. 마젠타를 더하면 약간 파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서 보면은 원래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녹조가 낀 색깔이었다면 색상 균형을 통해서 색깔이 조금 더 푸른 색깔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보정할 때 색상 균형이란 효과를 쓰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흑백 사진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예제를 열어올 건데, 스폰지, 저번에 썼었던 이 스폰지 예제를 불러올게요. 자, 여기에 이미지의 조정에 있는 흑백이라는 효과를 누르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흑백이 좋은 점은요, 이렇게 우리가 빨간 계열의 색깔이나 노란 계열의 색깔을 맞춰서 같은 흑백이더라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조를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왜 약간 컬러가 아닌 흑백 사진인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분위기 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요런 사진을 만드실 때는 요런 흑백이라는 효과도 괜찮습니다.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가긴 아쉬우니까 요 흑백이라는 효과도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요거는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 사진 찍다 보면 역광이 찍힐 때가 있어요. 즉 얼굴은 까맣고 그렇게 찍힐 때 여기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하면은 어두운 영역의 색깔과 밝은 영역의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여기 석탑에서 한번 볼게요. 이미지 조정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눌러보면은 어두운 영역의 값과 밝은 영역의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어두웠던 이미지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요걸 만나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게 보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요 경복궁을 가져와 볼게요. 경복궁이 예쁘긴 한데 하늘 색깔이 좀 칙칙해요. 그래서 하늘 색상만 살짝 보정하고 싶을 때 이미지의 조정에서 선택 색상을 눌러서 보정할 수 있어요. 색깔을 파랑이나 녹청 쪽으로 놓고 여기서 녹청이나 마젠타를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하늘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좀 더 푸르딩딩한 그런 색깔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하고 보시면 하늘 색깔이 많이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 조정에 있는 지금 제가 설정한 건 선택 색상입니다. 저번에 가져왔던 클럭 예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실 때 보면요. 상품의 색깔이 다양한데 우리가 다 사입해가지고 하나씩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라 돈이죠. 왜냐면 샘플 같은 경우는 소매가로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샘플들을 소매가로 사가지고 깔별로 사서 그걸 다 찍는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색상 대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주시면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좀 덜 찍혔으면 플러스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고 색조를 조절해 볼게요. 자, 보라색 자명종 시계가 됐죠. 만약에 좀 더 조절하면 파란색 자명종 시계가 되네요. 이거는 하늘색 자명종 시계가 되네요. 노란색, 파란색, 네. 이런 식으로 시계의 색깔을 간단하게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 바뀐 부분이 있다면 저번에 우리 배웠던 작업 내역 브러쉬로 그 잘못 바뀐 부분만 색깔을 이렇게 다시 돌려주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빨간색이 비쳐서 이렇게 보인 거라 아까가 더 맞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 대체라는 기능도 있으시니까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티를 파는데 티가 빨간 티, 파란 티, 노란 티 다 있는 거예요. 뭐 회색 티도 있고, 근데 티를 색깔별로 찍어서 놓기가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이런 색상 대체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포토샵에 대한 기본 기능들 실전 포토샵이라고 해서 배워보았고요. 펜툴 눕기 따기도 사실 배우면 좋겠긴 한데 생각보다 기본 포토샵에서는 펜툴을 제일 어려워 하시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저희 과정 중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때 제가 펜툴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포토샵은 다 끝났고요. 그럼 지금 7시 49분이니까